이것도 한양산 붙이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위에 공사하면 균열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이거 균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실리콘 안만 해도 여기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천장에서.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동작구에서 가장 좋은 학군을 자랑하고요, 풍부한 녹지 공간, 또 여의도를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바로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대방동의 대방 대림아파트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 단지를 중심으로 좌로는 신길 뉴타운, 우로는 노량진 뉴타운, 정말 천지개벽 수준의 황골 탈퇴가 이루어졌다 할 정도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현수막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과거 90년대 초반에는 강남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그때를 정말 재현하고 싶은 듯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방 대림아파트는요, 93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약 한 32년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노후된 아파트의 창호 시공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과정, 마감까지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가보겠습니다. 현수막을 보니까 추진위원회 해가지고 주민들과의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수명을 저 개인적으로 약 6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32년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절반 정도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강남보다 비쌌대, 90년 초반에. 90년 초반에. 혹시 여기가 영등포 가깝고 여의도 가깝고. 그치. 해당 세대로 들어왔습니다. 요 세대는 건축주분이 입주하시는 게 아니고 좋으신 건축주분, 세입자를 위해서 창호 교체, 기본적인 인테리어 부분 수리 진행을 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창호 교체 진행을 할 예정인데 전체 교체가 아니고요, 일부 한두 군데 제외한 나머지 교체할 개소들 한번 둘러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분합창은 살린다고 합니다. 추후에 확장을 하게 될지 또 인테리어가 어떻게 바뀔지 아직 불분명해서 요 거실은 그대로 교체를 하지 않고 발코니, 베란다 지금 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베란다, 안방, 그리고 맞은편에 작은 방, 베란다, 그리고 여기 주방에서 도화를 열고 나가면 다용도실이 굉장히 긴 모습입니다. 전체 구조를 둘러봤습니다. 빠지는 개소는 거실 4창, 그리고 입구 쪽에 작은 방 2개소를 제외한 전체 창호 교체. 주방 먼저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방창 설치 대기하고 있습니다. 교체될 창틀을 보면 상부는 고정유리, 하부는 환기구, 슬라이딩 유리,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고정유리 쪽에 상부 장이 걸려 있었죠. 제가 상담 다니다 보면 장이 창호를 가리고 있다, 교체가 가능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상부장까지 설치가 된다는 거, 잠시 후에 설치하고 그리고 마감까지 주방 개소 집중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거하기 전 영상. 잘했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 단속 작업을 해놓은 모습. 창호를 안 치기 이전에 사춤으로 물매를 잡아놨던, 하지만 이 사춤 물매와 골조가 완전히 붙어있지 않고 바깥쪽인 틈이 벌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틈을 통해서 안쪽으로 계속 누수가 진행이 됐던 흔적들, 하부에는 벌써 오랜 시간 누수가 돼서 시멘트나 녹물 가루들, 이 부식돼서 흘러나온 이런 모습들,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몰탈로 물매를 잡아놨던 이 부분들을 완전히 제거를 했다. 구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매 잡아놨던 몰탈 사춤들을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실리콘을 덧대면 이 틈을 타고 내측으로 다 누수가 진행이 된다는 거,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몰탈 사춤 안쪽에 정말 이끼가 많이 껴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누수가 됐던 흔적들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맨 골조를 노출시켰습니다. 수직과 수평, 그리고 우레탄 폼 충진, 실리콘까지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설치하기 전에 이런 밑단돌이 시공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 그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방 후면 외부 쪽인데 지금 창틀을 가시공을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도 앞베란다처럼 물매 잡아놨던 몰탈 사춤들이 들썩들썩 일어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걷어내지 않고 바로 실리콘을 한다면 이 뒤쪽을 타고 누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구축 아파트들은 이런 부분들이 꼭 한 개소듯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축들은 특히나 시공만큼이나 시공 전 단속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그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기 우레탄 폼 충진한 이 개소는 안방 내측입니다. 안방 보면
보통 성인 무릎 하나 정도의 골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길게 떨어진 분합창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까만 이런 블럭을 이용해서 오랜 시간 힘을 받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간격을 통해서 블럭으로 수평을 봐놓은 상태. 샤시가 앉혀 나와져 버리면 공간이 좁아서 우레탄 폼을 구석구석 충진을 못하기 때문에 샤시 앉히기 전에 블럭 틈으로 빈 공간을 우레탄 폼으로 완전히 충진해 주고요. 그리고 샤시를 앉혀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틀 앉혔고요. 잠시 후에 칼브럭으로 고정하기 작업해 보겠습니다. 3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강의사 현수막 엄청 많죠. 여기 이 아파트도 붙었고 옆에 성원 아파트 엄청 많죠. 여기 32년 됐는데 언제 될 것 같아요, 재건축? 최하 10년은 넘어갈 것 같은데. 최하? 아무리 떨려도. 우리가 정말 현장 오래 다니고 오랫동안 정말 구축도 공사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강남 아파트보다 비쌌을 때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때를 막 재현하는 듯한 막 그렇게 막 기대감도 있고 막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세입자 위해서 샤시를 해준 좀 좋은 건축주분 아닌가요? 네,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실 텐데. 그쵸. 네. 본인이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것도 또 LX 걸로 또 이렇게 해주신 거 보면, 네, 건축주분, 네, 복 받으시고. 내가 볼 때 이거 20년 전에. 8, 90년대 때 조성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줄을 서시오죠, 뭐, 줄을 서시오. 네, 그래도, 또 우는 아이 또 뭐 한다고 뭐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기대하고 바라고 이렇게 또 자꾸 이렇게 주민들 또 입 모아서 얘기도 좀 하고 이래야지 뭐 좀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한명상 붙이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아 그냥 바르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결선 실리콘을 쏘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비닐보스를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부직포를 붙이고 이게 부직포거든요. 부직포 비닐보스를 또 발라주고. 이게 골조 균열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샤시하다 보면 실리콘 아무리 해도 누수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거 외벽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윗집에 이걸 박았는데 여기서 사면은 골조 타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위에 공사하면 균열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이거 균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실리콘 암만 해도 여기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천장에. 골조에서. 또 위에 집이 이제 실리콘 터졌나 안 터졌나 그것도 검사를 다 해야 되죠. 복합적이에요, 여러 가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아무리 해도 누수 안 잡히는 이런 데 있으면 관리실에서 신고를 해요. 골조 크랙으로 인한 누수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이 믿고 하시는 거구나. 구축들은 자꾸 이렇게 균열이 다 있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나중에 칠을 하나 보죠, 우리. 예, 이제 도색해야 돼. 우리가 간혹 그 골조 크랙 영상을 담기도 하는데 골조에 크랙이 가면 그런 것 때문에 아랫집에 누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샤시로 아무리 해도. 저희도 하면서 그 만약에 안 잡히면 순서대로 다 점검해요. 샤시까지. 저희도 위아래집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히 샤시 교체만 하고 해가지고 이 누수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인 다 찾아야 네, 돼요. 원인을 찾아서 맞아요. 문제는 오래돼서 크랙 되면 그런 거잖아. 어쨌든. 네, 때문일 수도 있고 윗집이든 실리콘이 아무리. 터져가지고. 네, 실리콘 터져서. 이 대화 어때요? 지금 밖에 분하고 있죠. 대화 나누는 거. 사뭇 좀 다른 세계 분들하고 대화 나누는 거 같죠. 네.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더 편안해 보이시고. 누수 관련해서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담고 했는데 오늘 참 교육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실제로 외부 고수하시는 이 전문가분들하고 잠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실리콘으로 인한 누수, 노후된 건물, 크랙으로 인한 누수, 창으로 아무리 누수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노후 건물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한 번씩 영상으로 담긴 하는데 바로 이 문제 골조 크랙으로 뭐 윗집에서 타고 내려오던 뭐 아랫집으로 내려가든 간에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크고 작은 크랙들 때문에 그 물이 이제 아랫집으로 타고 내려가서 아랫집이 피해를 보는 그런 거를 이제 보수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원인들을 분명히 파악을 해서 관리실에 신고를 할 부분들은 신고를 하고 보수업체에 의뢰를 할 부분들을 의뢰하고 또 창호 교체를 하고 나서 누수가 됐다면 그 창호 업체 원인을 또 분석을 해서 누수를 잡아야 된다는 거. 다 이런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리얼하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정말 상상을 못했네요. 계획해서 내려오세요. 저 촬영하고 있을게 이런 게 아니죠. 구축 건물들은 뭐 냉난방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첫째는 누수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전체 지금 창호 교체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뒤쪽부터 교체된 곳, 마감된 곳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우선 주방 바깥쪽 보조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발코니 전용 단창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발코니 전용 단창 설치했고요. 외부여서 전체 외부는 자동 핸들 적용했고 안암파크로 실리콘 작업 완벽하게 했습니다. 탄성을 한다든지 수성 페인트를 한다든지 칠이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좀 난해하고 문제가 됐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소였습니다. 주방 지금 이렇게 보면 상부장으로 인해서 상부 픽스 절반이 가려져 있고요. 하부에 환기구 슬라이드 창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아침 일찍 와서 상부창 탈거하는 과정 그리고 설치까지 끝내고 요 개소 집중적으로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은 상부장으로 가려서 안 보이지만 상부 고정률이 들어갔고요. 하부 보시는 것처럼 환기구 슬라이딩 창 특히나 어느 개소보다 더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주방인데요. 주부들이 물도 사용하고 요리도 하면서 습이 가장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외부로 맞닥뜨려져 있는 이 외부 창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결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개소보다 더 우레탄 폼 충진 실리콘 작업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 상부장 탈거할 때만 해도 심란했던 모습 보셨을 텐데 이렇게나 깔끔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아주 굉장히 깔끔한 그런 모습입니다. 상부장에 뭐 수납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개방감 있게 설치도 가능한 거죠? 네, 그런 세대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상부장을 띄고 아예 통으로 유리를 넣어서 보다 더 넓게 또 개방감 있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하지만 이 세대는 기존에 있는 싱크대를 그대로 유지하는 세대여서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안방 맞은편에 작은 방 요런 평수 30평 초중반대의 아파트들 입구 쪽이나 아니면 안쪽에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씩 있게 마련인데요. 보통 확장해서 발코니를 넓게 쓰시는 그런 세대들도 있지만 이 세대는 확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내측도 이렇게 이중창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맞은편의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보이는 그런 형태여서 이렇게 이중창 바깥쪽은 투명 안쪽은 미스트 처리해서 노출을 방지를 해줬습니다. 이 세대는 좀 특이하게 도시가스 계량기가 다용도실이나 뭐 주방 근처 쪽에 이렇게 있기 마련인데 여기는 작은 방 쪽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메인관이 최초로 유입이 되는 가스 배관 때문에 100짜리 통발하는 소재로 관을 빼줬고요. 발코니 전용 단창 설치를 했습니다. 안쪽에 실리콘 깔끔하게 처리가 됐고요. 바깥쪽 물매 잡아놨던 사춤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단속했던 그런 모습을 보셨을 텐데 골조 쪽도 미장 바르듯이 실리콘으로 바닥을 완전히 도포를 해서 절대 누수가 안 되게끔 실리콘 처리를 해줬습니다. 또 계량기뿐만 아니라 위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천장을 보면 좌우 수평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맞아요. 저기는 넓고 여기는 좁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래된 구축들 보면 똑바로 정사각형이 돼 있는 집이 극히 좀 드물다고 봐야죠. 하지만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거는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요 안방 보통 우리 구축들 무릎 성인 허벅지 정도의 높이로 골조가 나와 있기 마련인데 여기 대림 아파트는 바닥까지 떨어 내려가 있는 이 분합창이라고 하는 창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베란다를 오고 가기에는 편리할 수 있겠지만 창이 크기 때문에 단열에도 좀 취약할 수 있고요. 차시값이 좀 더 나오겠죠. 아무래도 미비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무시는 공간만큼은 이중창을 하라고 강조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안방 마찬가지 이중창 적용을 했습니다. 작은 방하고 마찬가지 앞쪽이 훤히 보이는 이런 구조의 아파트여서 외부에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측은 미스트 처리를 해줬습니다. 지금 베란다 쪽에 아직 일부 잔손이 가는 마감 부분이 좀 남아있어서 잠시 제가 창호 교체 할 때 순서를 설명을 드리자면 기능적인 부분 첫째 우선순위 외부창, 그 다음 공동 공간, 거실, 주방, 그 다음 주무시는 공간 이런 순서로 준비를 하신다면 정해진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창 교체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건 여기 조금 반대로 됐습니다. 거실 공동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교체를 하셨습니다. 물론 비용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준비를 하셨던 모양인데 공사하기 전에는 그냥저냥 쓸만하겠다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막상 외부 창호 교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사실입니다. 거실 분합을 교체 안 한 거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준비하실 때 정말 필요한 부분 빼야 되는 부분 본인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 아쉬운 감은 항상 계속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막 억지로 권장을 해드릴 수 없는 이유가 고객분들의 정해진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건축주분 뜻에 따라서 거실 분합은 안 했지만 여러분 창호 교체 준비하시는 분들 첫째 외부, 두 번째 공동 공간 거실 주방 그리고 세 번째 주무시는 공간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실내가 더 깨끗해 보이고 올바른 준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 다니다 보면 지금도 물어봐. 이거까지 없어지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요거 나무까지 없어지죠?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이거까지 없어져야지 깨끗하지. 선생님 과거에 비해서 이런 시공하는 스타일들도 세대를 거듭하면서 많이 변하나 봐요.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공구들도 많이 진화가 됐고요. 그리고 시공 방식도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이 된 것 같고, 뭐 잠깐 우리 강의사랑 얘기했지만 예전에 여기 도배 안 하는 세대들 마감하기가 애매해서 지금 뭐 몰딩으로 다 치고 했지만 예전에는 이게 마감 때문에 뒤에 틀만 빼서 목대 살리고 틀만 교체 이런 거 진짜 많았는데 이제는 뭐 창호팀에서 목공사들 못지않게 몰딩으로 해서 마감을 정말 잘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고 깔끔하게 마감 처리합니다. 외부창까지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안방도 와이드가 굉장히 넓은 관계로 이렇게 세 쪽으로 설치를 해줬습니다. 요 세대 좀 문제가 많았던 하부 골조 부분, 어느 집을 가나 오래된 노후 건물들은 이런 사춤 이런 것들 때문에 누수가 진행되는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호 시공도 중요하지만 시공 전에 이런 단속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맨 골조 노출시켜서 프라이머 충분히 도포를 하고 이렇게 실리콘을 완전히 위장 바르듯이 마감을 해줬습니다. 물론 청결한 것도 좋고 기능적인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누수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도 않았던 뭐 밧줄 타고 내려와 이렇게 준비하진 않았겠죠 저희가. 자, 스탠바이. 자, 밧줄팀 내려오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리얼한 현장을 우리가 영상을 담다 보니까 외벽 강구 팀들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밥만 먹고 우리는 뭐 외부 크랙 방수 작업한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수가 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정말 매 눈으로 원인을 명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 네, 오늘 공사 과정에 있어서 보다 즐거운 내용, 또 보다 유익한 내용 리얼하게 담으려고 애를 썼는데 외부 보수하는 팀들을 우연찮게 만나서 저도 촬영한 내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대방동 대림아파트 창호 교체 공사 현장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현장에서도 즐겁고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급실증전부터 인테리어가 엎어진 현장,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우연스러운 조우까지 네. 누가 보면은 준비하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 밧줄팀 스탠바이 내려오세요 뭐 이런 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늘상 우리가 계획 없이 리얼하게 과정 영상 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변수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재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